안녕하세요. 송태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드라이브 구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된다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드라이브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브 던지는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가르칠 때 보통은요, 드라이브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언 가르치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셋업으로 만들어 놓고 백스윙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드레스를 딱 풀어버려요. 풀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선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지면과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몸축 따라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연습을 시켜주게 되면 몸의 회전 따라 클럽 헤드를 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헤드가 밑으로 올까요? 그냥 숙이면 되지 않을까요? 숙이면 몸을 어드레스는 어차피 할 줄 아는 상태니까 무릎 굽히고 허리 굽히면 채가 당연히 공적으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 회전했던 느낌 그대로 백스윙을 해주면 옆으로 돌아주면 클럽 헤드는 옆으로 돌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코킹 각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드라이브 돌아가는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를 처음에 초보자들이 조금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볼 때 백스윙을 할 때 이 클럽을 프로들이 백스윙하는 동작을 이렇게 보면 팔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어 올리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따라 할 때는 거의 다 팔로 든단 말이에요. 들다 보면 또 내려치는 구조가 돼요. 팔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쳐 보면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돼요. 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수평으로 이렇게 해전 놓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연스럽게 팔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몸이 회전 따라 손목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쉽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 전제 하에서 이제 던지는 연습법으로 들어갈게요. 드라이브 채가 움직이는 거는요, 일단 구조도 또 아셔야 돼요. 손목만 꺾어주면 헤드가 움직여요. 팔 많이 안 움직이고 손목만 꺾어줘도 헤드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목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 손목 꺾이는 것과 몸의 회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팔로 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팔로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손목만 꺾어주면 헤드가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손이 계속 배꼽 앞에 있죠. 자, 이 손목 꺾은 다음에 어깨를 돌리면 이렇게 되면서 채가 옆으로 올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먼저 꺾지는 않을 거고요. 옆으로 조금 돌면서 요 정도 선에서 이 클럽이 내 우측 허벅지 쪽으로 약간 오는 정도 되면 손목 회전이 로테이션, 손목 코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꺾어주면 사실 이 상태에서 몸을 내가 정면으로 돌려보면요. 보세요. 아까 손목 꺾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돌린 거예요. 팔로 이렇게 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손목 꺾어주고, 자, 지금부터 손목 꺾고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요. 이 손목으로 이 채를 먼저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몸축이 먼저 움직여주면 헤드가 쉽게 가거든요. 간 상태, 이 관성을 이용해서 손목 코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몸통 회전과 손목 코킹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팔로 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면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허리를 돌립니다. 허리를 돌리면 이 최종적으로 어깨가 90도 회전을 하고 허리가 45도 회전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깨와 허리의 회전각의 편차는 45도 정도 지금 발생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허리를 이쪽에 있는 45도로 돼 있던 걸 이쪽 45도로 당겨주면 90도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깨도 90도 회전을 하면 어깨가 정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팔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면으로 와요. 하체는 왼쪽으로 약간 45도로 돌아가는데 어깨는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팔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꺾었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관성이 생겼죠.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 관성에 오른팔이 채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오른손바닥을 약간 펴주고요. 손을, 클럽을 약간 여기. 검지 여기 첫 번째 마디 쪽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서 하체를 먼저 회전을 시킵니다. 하체를 회전시키면 팔이 힘을 안 쓰는 상태에서 채가 딸려오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이 연습을 먼저 많이 하세요. 팔은 가만히 있고 하체 회전. 하체 회전으로 클럽이 따라오는 느낌.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를 잡아주면 줄을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이 들어요. 줄을 끌고 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회전하고 들어올 때 오른손은 이미 던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제가 던져볼게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던집니다. 보세요.
천천히 던질게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던져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깨 돌리고 받칩니다. 자, 힙턴. 자, 이까지 가져와요. 힙턴으로 이까지 가져오고요. 가져온 다음에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던지기가 어려워지겠죠. 던지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근데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틀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던지기 좋게. 자, 요렇게 던지기 좋게. 움직이는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요렇게 던지는 거예요. 다시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채를 보내주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오다가 던져주는 동작. 자,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헤드가 가는 길은 왼손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동작을 보면 이렇게 온 다음에 헤드가 가는 길을 오른손을 한번 놔볼게요. 힙턴 하면서 놔볼게요. 자, 왼손이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왼손이 다 결정을 하고 있어요. 왼손이 전부 다 결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손은 뭐만 해주냐. 여기서 왔을 때 채를 헤드가 쳐져서 오지 않게 궤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궤도 유지. 그 다음에 탑 쪽에서는 받치는 동작. 안 받치면 쳐지겠죠? 받치는 동작. 들어올 때 쳐지지 않게 궤도 유지. 세 번째, 이 손목이 원 상태로 로테이션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작. 결국은 이 던진다는 동작 자체가 여기서 일어나는 릴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릴리스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 공을 칠 때 오른손이 채를 너무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는 가고 싶은데 오른손이 채를 못 가게 막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다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턴하고 던져주고, 만일에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힙턴으로 여기까지 갖고 들어오면 이 손이 요 그립같이 타겟 쪽을 볼 거예요. 요 정도에서 오른손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면 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덮어주면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힙턴 덮어주세요. 그러면 던지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자, 힙턴 던져주세요. 자, 힙턴 덮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천천히 하다 보면 이걸 점점 빠르게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힙턴, 이렇게 다시 힙턴,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니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공은 밑에 있고 그 밑으로 쳐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치면 공이 안 맞잖아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헤드가 밑으로 갈까요? 숙이면 밑으로 가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와서 던져주면 그대로 밑으로 가서 맞아요. 요 축이 요렇게 코어가 움직이는 회전과 팔이 움직여서 들어와서 던지는 동작, 이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왼손 그립을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왼손 그립의 위치는요, 우리가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너클 두 개가 보이는 위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힘 빼고 있으면 탁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왼손이 그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오른손이 그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클럽 페이스는 여기서 멈춰 볼게요. 자, 정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정타로 맞고 헤드의 길은 누가 결정하죠? 왼팔이 결정을 합니다. 왼팔이 결정을 하고 있고 오른손은 채를 보내주는 역할만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팔이 뻗어지겠죠. 이렇게 뻗어지고 돌아가겠죠. 이렇게 뻗어지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뻗어지고 돌아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동작을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했다고 드라이브가 던지는 느낌이 그래도 잘 안 오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만큼 던지는 걸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저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걸 진짜 던지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코어를 꺾어주고요. 이 던질 때 왼다리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채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늘려주는 동작. 여기서 거리를 늘리는 게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요거를 못하는 사람이 드라이브 거리를 힘으로 늘리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힘으로 멀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라운딩을 갔어요. 어젯밤에 야간 라운딩을 했는데 앞팀에서 한 분이 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헤드가 여기서 엄청 많이 낭창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우리 팀들한테 그랬어요. 저분은 두 가지다. 제대로 맞으면 정말 멀리 치는 사람이고, 근데 거의
공이 죽을 확률이 많아. 저렇게 치시는 분들. 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스윙 구조를 통해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스윙을 할 수 있어야 일관성도 높아지고 공도 멀리 갑니다. 근데 골프라는 게 어쩌다 한번 잘 맞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멀리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이 됐을 때 드라이브가 굉장히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드라이브가 굳이 또 어떤 형태로 또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기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당분간은 제가 드라이브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